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소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봉순이 언니, 네, 도가니 이런 화제작들을 내놓은 바 있는 인기 소설가 공지영 씨가요.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유인즉슨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TBC라고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예정돼 있던 인터뷰를 불과 몇 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실은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이 같은 방송 바로 앞에 순서 인터뷰를 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그 사실을 알고 손수조 나오는 방송에는 인터뷰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 방송하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공지영 작가는 문화 권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독자와 팬, 영향력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첫 소설집 제목이요.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 네, 공지영 씨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입니다. 틀린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고 편 가르는 행동은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짚겠습니다. 캐도남마에 처음 모시는 손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돌아가는 일을 훤히 깨뚫고 계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셨기 때문인데요. 네, 위즈덤 센터 수석 연구원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랑은 보셨어요? 밖에서 여러 차례 뵀죠. 여러 차례. 예. 네. 그 박철원 장관하고 가까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미리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공천원금 파문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이거 핵심이 뭐냐면 배달 사고냐, 아니면 현기환 의원이 3억 원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렇죠. 예. 지금까지 보좌관도 오래 하셨고 네. 정치적 그 상황에 계속해서 판단을 해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글쎄, 제가 이제 검사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니까 네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도 네. 뭐하고, 네. 또 특히 현재 이 문제는 지금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쏠려 있죠. 네. 아까 우리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처음에 현영희 의원, 그다음에 정동근 운전기사, 그다음에 조기문 씨, 사실은 조기문 씨도 브로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당당한 집권 여당의 부산시당의 홍보위원장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당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데 요즘 보니까 언론에서 그 역할, 하는 행태다 보니까 브로커로 다 지칭하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되니까. 연결고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보니까 당시 친박 실세로서 공천위의 공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위원에게 연결되었느냐 말았느냐. 그러니까 중간에서 배달 사고냐 아니면은 전달됐는데 그 부분 좀 처음에 이제 정동근 씨 얘기로는 5만 원짜리 3억 그래봐야 요만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렇다면은 전달되었느냐 이 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돈에는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원 출신인 또 은행노조위원장 출신인 현기환 전 위원으로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강하게 가정입니다만은 부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 노조 위원장 출신이군요. 현기환 의원이. 그렇죠. 현기환 그러면 돈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겠네요.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은행원님처럼 돈 많이 잘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약간 흥미 위주로 이 배달 사고냐 아니냐인데 사실 본질은 배달 사고냐 아니냐보다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점은 이른바 개혁공천이다, 쇄신이다 이야기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했던 새누리당에서 개혁공천한다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 숨도 못 쉬게 하고 확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실제 물밑에서 그러한 돈이 오갔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유혹들을 느낄 정도로 서로 간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그런 자체가 국민들을 기망하고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국민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고 불쾌해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배신감 느꼈어요. 이미 완전히 불쾌감을 완전히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종걸 의원이 근연 발언하면서 이렇게 또 상세가 되네요. 참 균형을 맞춰가면서 양쪽이 참 들어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글 쓰는 사람은 손끝을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정치인들은 혀끝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종걸 의원은 손끝과 혀끝을 둘 다 잘못 놀리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처음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녀는을 추각형으로 해서 뭐 그 뭐라고 얘기했다가 뭐 그 추격형이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오타다. 손끝을 잘못 놀린 거죠. 네. 그러다 또 그 다음 날은 사실은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었다. 네. 혀끝을 잘못 놀렸습니다. 네. 결국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서야 뭐 좀 뭐 자숙하고 뭐 유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참 묘한 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35도씩 열대에 시달리는 동안에 당초 7월 말 8월 초에는 정치권의 핫 이슈는 안철수 교수의 문제였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에게 뭐 구명 탄원을 했느냐, 다음에 뭐 V소사이어티에서 재벌 2세 3세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이런 걸 했느냐, 뭐 인터넷 뭐 뱅킹 전용 뱅킹을 했느냐, 이렇게 쭉 나가다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네. 모든 방향이 지금 새누리당 공천, 뭐 헌금이라는 표현도 사실 안 맞죠. 공천과 관련돼서 돈이 오고 갔느냐 하는 부분으로 확 모였어요. 네. 모여서 지금 새누리당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또 의외로 보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또 숨통을 터주는 것 같습니다. 도와줬죠,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정치라는 게, 예전에 김종필 전 총리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정치에서 내일 얘기를 하면 귀신이 웃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서 내일 얘기는. 내일을 대한민국 정치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조금 뭐 거기는 귀신이 아니고 고스트가 웃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어쨌든 귀신이 웃던 네. 고스트가 웃던 간에 네. 내일 일을 모른다. 즉 하도 의외의 변수들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꼭 정치판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야, 하여튼 뭐 탁구 게임을 보는 듯한. 그렇죠. 아, 우리 은메달 따서 뭐 좋기는 좋지만. 네. 아, 그 배달 사고였을 때하고 네. 현기현 씨가 3억 원을 받았을 때하고 이 파장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네, 뭐 배달 사고면은 그냥 파장이 배달 사고면은 그야말로 개인의, 현영희 의원이, 그러니까 배달 사고라는 것은 현영희 의원이 하여튼 정동근 씨를 통해서 조기문 씨에게 3억까지 간 거는 사실이니까 네. 현영희 의원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 뇌물 공여자가 되는. 그 뇌물이 성립은 안 됐더라도 네. 또 뇌물을 준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증여세라도 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래도 개인 비리를 조금 치부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의 공천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생명줄을 후보의 생명줄을 자꾸 흔드는 이야기인데, 네. 거기에서 돈 거래를 하고 지역구에 공천 신청했다 떨어진 그 수많은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구제된, 비례대표를 유일하게 구제된 후보가 현영희 후보인데, 네. 거기에 만약에 돈이 오갔고 그것이 현기현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뭐 두 사람이 처벌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른바 그 당시에 공천과 총선을 갖다 총지휘했던 쇄신의 이름으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게 되는 거죠. 아, 만약 돈을 받았다면. 그렇죠. 네, 배달 사고였다면 좀 다행이고. 덜 맞죠. 네. 많이 맞느냐 덜 맞느냐의 차이지. 검찰이 어떻게 수사 결과를 또 발표하느냐,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검찰의 의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죠. 검찰이 이제 되게 이렇습니다. 보면 지금 사실 이 정치 관리에 가장 취약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사실은 청와대도 이제 이른바 레임덕에 빠져 있죠. 그렇다고 차기의 그 파워가 생긴 것도 없습니다. 즉 권력의 공백기거든요. 이 정권 교체기에는 이럴 때 가장 보면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제야말로 어떤 성역 없이 마구 보면은 좀 힘을 발휘하면서 네. 좀 정치권을 갖다가 좀 군기 잡는다고 하죠. 군기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 수사, 또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이 수사를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언론적 표현을 마사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이 사건 초기에 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왜 부산지검으로 이첩을 했느냐 하는 문제 갖고 야당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또 어제도 보면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죠, 이제 검찰을 찾아서 좀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네.
뭐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도 뭐 있는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하는 가운데 좀 자기들도 이 어떤 여야 간의 정쟁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겁니다. 네. 자기들이 힘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지 여야 정쟁에 한 바구 거기 들어가서 괜히 뭐 진짜 무슨 싸움에 무슨 고래등 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네.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비교적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시간이 봅니다.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빨리빨리 해야죠. 그 지금 보면 오늘이 딱 일주일 됐습니다. 8월 2일, 8월 2일 처음에 저 보면은 그래도 지금 검찰이 빨리 하고 굉장히 있어요. 빨리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니까 조기문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우리가 지난 7월 30일 이러이러한 사건을 대검찰청에다 고발했고 수사 의뢰를 했다. 발표한 게 8월 2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게 8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불과 엿새 만에 그래도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면 500만 원까지 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 또 손수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비 135만 원을 줬다는 거고. 85만 원에 뭐 50만 원. 네, 뭐 이정현 의원이나 또 현경대 의원입니까? 전 의원이죠. 네, 전 의원한테는 또 300에서 500만 원. 예. 네. 이걸 왜 차명으로 했을까요? 그냥 개인 이름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보면은 우리 이제 이게 현재 정치자금법을 이른바 오세훈 정치자금법이라고. 네, 오세훈법이라. 2004년, 2003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오세훈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한 후원에 5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그렇죠. 네. 물론 법인은 못 합니다. 네. 그 대신 개인이 1년에 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4명 할 수 있는. 그렇죠. 4명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300만 원씩으로 따지면 한 7명까지 하겠네. 6명까지. 300만 원씩 주면은 좀 받는 입장에서 좀 섭섭하다 그럴 수가 있겠죠. 이유가 있다. 왜냐면 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지금 이번에 현영희 의원 같은 경우 뭐 아직 뭐 검찰에서 최종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등록 재산, 국회의원 등록 재산만 181억이 되는 부산에서 굉장한 그 재벌입니다. 소재벌이죠. 근데 이러한 분이 예를 들어서 받는 입장에서는 뭐 한 50만 원 줬다 그러면 그게 섭섭하게 얘기할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겨우 뭐 50 주느냐. 내가 그래도 명색이 친박의 실세인데 뭐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편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죠. 여러 차명 계좌로 이렇게 2사람, 3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이미 벌써 자기 이름으로도 이미 한도에 차게 주고 자기 이름으로 주고 또 자기 모자라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이름으로도 주고, 또 주고 누구 이름으로 주고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한번 뒤져봐야 됩니다. 야, 그래도 씀씀이가 크시네요. 181억이라니까요. 1,800억 있는 분도 그렇게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감히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주셨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 4.11 총선 그 공천 무렵에 여의도에서 그 새누리당 근처에서 깜짝 놀랐다는 이유가 수많은 특히 여성 후보들이 뭐 당시 여성 후보 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많은 후보들이 보면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중간에 공천에서 낙마했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비례대표에 도전을 했는데 다 낙오했어요. 다 네. 탈락했어요. 유일하게 현영희 의원만 구제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가 좀 있다. 뭐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의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차명원을 했다면 지금 차명으로 돈 받으신 분들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차명원. 하지만 차명원 한 현영희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 이름으로 전화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차명으로 몰래 그냥 그 당사자 의원은 모르게 이렇게 줬다면은 좀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거는 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보면은 뭐 익명의 기부. 네. 뭐 그런 경우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렇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 가운데 좀 뭐 선의로 예를 들어 500을 갖다가 뭐 차명으로 뭐 자기가 이제 한도가 쳐서 차명으로 줬다 하더라도 뭔가 전화를 하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생색을 알렸겠죠. 생색을 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순수 기부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순수 기부 누가 준지도 모르는데 지금 받은 사람들은 누가 준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뭐 익명의 뭐 천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익명의 천사도 아니고 그랬을 일은 만무하죠. 그렇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황태순 정치평론가님한테 이번에 나가는데 내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황 선배님 저 사실 누구 이름으로 제가 했습니다. 아유, 확인 한번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럼, 황 선배님, 요즘 잘 계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황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말 가운데 모든 게 녹아들어 있잖아요. 황 선배님 고맙습니다. 박 부장님. 이러면서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남은 건 필요가 없죠. 다 이미 다 서로 간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굳이 전화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받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건 뭐지만,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식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네. 그랬을 가능성, 개연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하면서 지금 개연성이 계속 높다. 파고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좀 이럴 때도 좀 누군가 좀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솔직하게 하면은 자기 정치 생명과 당장 이 더운 여름에 감옥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또 없다고 하면 되죠. 대가성이라는 게 그 500 받은 거에 진짜 순수하게 차명으로 줬다고 하면 받은 사람은 어차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준 사람이 대가성을 처벌받죠. 그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더 헷갈리고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더 헷갈리죠. 그게 또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법이 재밌는 게요. 97년도에 김현철 법이라는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게 뭐냐니까 정치자금법에서 예전에는 정치자금을 주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대가성을 갖다가 애매한 대가성인 경우는 이 김현철 사건 이후에 97년 11월 달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했어요. 네. 그게 포괄적 뇌물 규정입니다. 아주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대가성 이게 밝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 사람이 내가 선의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벼슬자리를 하고 나에게 먼 훗날이라도 뭔가 좀 봐줄 수 있는 개개 건건별로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포괄적 뇌물 규정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차명 의원이 이거 하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 나온 거 하나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아마 더 있지 않겠어요? 더 있죠. 그죠? 근데 그거야 있죠.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면 이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또 선관위의 이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묘한 꼼수, 네. 또 편법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러저러한 줄들을 대고 있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돈들을 전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운전기사분들, 수행비서 이런 분들이 어깨 힘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전에요. 네. 13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13대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87년 이후 88년에 이제 13대 국회가 처음으로 노태우 정부 이후에 13대 국회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요즘 같은 핸드폰이 없을 때고 주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카폰을 쓸 때입니다. 차 안에서. 네. 근데 카폰을 쓰다 보니까 앞에 그 운전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무의식적으로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돈 거래하고 하다 보니까 그 본인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진짜 입만 뻥긋 열면은 많이 의원들이 다치는 그런 수가 있었죠. 네, 대부분 운전기사나 수행비서는 어떻게 보면 충성도가 로열티가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순수하신 분고 착한 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 수행비서 때문에 고생을 하셨죠. 김유찬 씨 얘기하시는 김유찬 씨. 예. 김유찬 씨가 보면은 96년도죠. 네, 96년도. 그때 이제 15대 네. 총선 당시 종로에 출마했던 네. 그 당시 이명박 의원이죠. 네. 이명박 의원의 이제 국회 수행비서는 아니 5급 비서관입니다. 네네. 5급 비서관 했는데 6급이죠. 6급에서 5급을 안 시켜준다고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6급 비서관입니다. 아닙니다. 5급에서 4급을 안 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5급에서 4급입니까? 예, 보좌관이 4급이었고 6급입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갖고 왔는데. 그래요? 예, 6급에서 5급으로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다 치고. 네, 치고. 치고. 바로 그 당시 국회 제의스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럼 5급이었습니까? 5급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5급에서 4급. 네. 안 시켜준다는 것도 있고, 또 그 당시 돈 문제가 좀 걸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양심 선언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명박 의원이 중간에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고 그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돌아가셨지만은 네. 노무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종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유찬 씨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07년 대선에 다시 나옵니다. 2007년 대선 때 다시 나와서 이명박 후보를 참 집요하리만큼 네. 좀 괴롭혔죠. 그래서 결국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잠깐 저 학교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감옥을 갔습니다. 무슨 죄로 갔습니까? 뭐 비방이죠. 후보자 비방은. 명예훼손 뭐 이런 거. 그렇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와 같이 보면은 그 보좌진들 또 특히 보면 수행하는 수행 비서진들 이 사람들이 그래 옛날부터 비서라는 게 영어로는 secretary 그러니까 네. 비밀을 지키는 네. 또 우리말로 해도 비서라는 게 비밀을 지키는 그 참모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비밀빗자. 그렇죠. 비밀빗자의 서자 아닙니까? 그리고 네. 영어로도 세크레터리도 시크릿. 거기에 비밀에서 털이가 나오는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비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자리인데 보다 보니까 요즘은 뭐 그런 어떻게 뭐랄까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 이제 딥스롯이라고 그러죠. 보면 그 내부 고발자들, 내부 고발자 이번에 정 비서같이 네. 그런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서 자꾸만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을 해줘야만이 우리 사회, 특히 보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집단이 어떤 역사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허튼 짓을 안 하게 되죠. 박선영 전 의원이 네. 비례대표 난 돈 한 푼 안 줬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욕도 많이 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공천 헌금 관련해가지고 물론 하실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얼마나 많이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좀 어떻게 근절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한번.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늘리면은 비례대표가 자칫하면 예전에 전국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국구가 돈 전자 전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무엇보다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돈 거래라는 것이 암암리에 둘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셋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내부 양심 있는 내부 고발이 거듭돼 갖고 결국 이렇게 허튼 짓 하면 내가 언젠가는 감옥 간다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자리 잡을 때야만이 좀 정치 문화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도를 바꾸면 안 됩니까? 제도를 바꾸면 항상 제도를 바꾸면 그 제도를 뛰어넘는 또 다른 관행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언제 제도가 잘못돼서 뭐가 잘못된 적은 없거든요. 네. 제도 아무리 잘 막아도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열 장정이 한 도둑 못 네. 막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과 사람의 의식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죠. 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사람 바뀌는 게 쉽습니까? 그죠? 참 어렵죠.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연예인 하리수 씨, 네, 다들 아시죠? 바로 그 하리수 씨의 성전환 수술을 맡았던 분이 오늘 나오십니다. 성정체성 혼란으로 고민하다가 찾아온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서 연민을 느끼고 마침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성전환 수술에 뛰어드셨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찾는 환자들마다 그렇게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부산이죠. 거기서 지금 날아오셨습니다. 성형외과 김석권 교수 58초 후에 뵙겠습니다.